안녕하세요. 마음 읽어주는 언니 원성원입니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속의 상처를 들여다보면 어떨 때 한 가지 좀 의문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어떤 분은 상처가 굉장히 쉽게 회복되시는데 어떤 분은 상처가 회복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하물며 그게 이렇게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경우를 보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사이코 드라마나 가족 세우기를 하다 보면 이 대물림 현상이 한눈에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럴 때 개인과 사이가 굉장히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 사회는 이렇게 조각나고 또 서로에게 날선 칼을 겨누고 있는 걸까? 마치 유리 조각이 박힌 것처럼 어떤 개인의 가슴에 박힌 파편들이 사실은 우리 사회라는 한 거울에 깨진 조각이라는 것을 상담하면 할수록 굉장히 어렴풋하게지만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최근에 이런 의문에 답을 준 책이 있어요. 이 특별한 책을 조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공동체 트라우마 치유학이라는 이 책이 바로 그 책입니다. 제가 책을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저번 달은 편안한 습격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 좀 나누고 싶은 책은 개인이 겪는 이런 트라우마와 사회, 그리고 나아가 전 세계가 요즘 겪고 있는 트라우마를 좀 연결해서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치유와 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이 공동체 트라우마 치유 얘기하기라는 책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 역시 지금 이 한국 사회 또 요즘 세계 현상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책과 겹쳐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읽게 됐어요. 이제 이 책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립니다. 1장은 치유의 신비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성과 과학이 만나는 지점이 어떤 지점인지, 그리고 치유를 어떤 신비의 원리로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치유는 단순한 의학적 처방을 넘어서서 인간을 둘러싼 더 큰 힘과 연결되어 있다고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 사회가 잃어버린 것도 바로 이런 어떤 공동의 영성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영성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서 우리가 함께 좀 숨쉬고 기도하고 소망하고 바라던 그런 것들이 요즘 다 사라지고 개인화되고 파편화됐잖아요. 이러한 파편화된 사회의 그 공백의 상처로 더 큰 상처가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이 책 1장 치유의 신비 원리를 읽으면서 더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개인의 트라우마를 어떤 나 혼자만의 몫으로 짊어지려고 애쓴 경향이 있거든요. 개인의 치유, 그런 개인의 트라우마는 개인이 치유하고 개인의 몫이야, 이런 경우가 있지만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어떤 통합된 인간 매트릭스, 그런 일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치 실타래가 엉켜있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의 거대한 직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하나의 실물이지, 그 실물처럼 하나의 실처럼 조각되어 있는 것 같지만 저의 이 옷도 하나의 직물로 연결된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구멍이 하나가 나면 옷 전체에 구멍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개인의 상처도, 개인의 작은 상처도 전체가 퍼져서, 전체로 퍼져서 또 어떤 결함의 일부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이게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제 1장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2장 트라우마 물질과의 과학 관점에서는 어떤 트라우마가 뇌, 신경, 그리고 심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복합 트라우마라던가 아동기 경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쉽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몸과 마음에 새겨진 트라우마가 결국은 사회의 몸에도 똑같이 새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세대 간에서 전해지는 이렇게 두려움, 불신, 분노, 이러한 것들이 마치 우리 사회 전체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건데요. 저는 정말 이 말에 동감해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적 트라우마가 일어났을 때 어떤 현상들이 있거든요. 발작적 증세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도 그렇게 한쪽에서 서로 비명을 지르고 있고 서로 소통하지 않고 듣지 않고 귀닫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게 어떤 트라우마의 하나의 단적 증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도 이렇지 않나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책은 트라우마, 물질 과학의 관점에서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3장에서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트라우마,
그 내면의 과학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발달 심리라던가 신경과학, 물리학을 다 아우르면서 인간 발달과 연결된 치유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건 트라우마는 어떤 단절의 문제가 아니라 연결의 문제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는데요. 어떤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과거와 미래가 서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래서 치유라는 것은 이 끊어진 연결을 다시 이어주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단절된 과거와 현재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연결하는 거라면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이 책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특히 2장 트라우마 물질과 과학과의 관점과 3장 트라우마 그 내면의 과학은 이 모든 아픔이 비단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이 책은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기억한다는 거죠. 머리가 잊으려고 되게 애써도 우리의 고통을 몸은 어떤 어떤 굳은 근육 또는 만성 통증 그리고 불안이라는 신호로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런 그 유튜브는 앞으로도 계속 올릴 건데요. 몸과 우리가 마음이 관련된 거. 이 책에서도 과학적으로 이걸 굉장히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과학적인 지식으로 그 아픔을 설명하면서 우리들의 고통이 절대 허상이 아니고 우리 몸의 세포들이 어떤 외치는 정직한 외침, 우리 세포 하나하나도 살아있잖아요. 이 세포 하나하나가 우리 고통스러워라고 외치고 있다라고 이 책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4장에서 보면 공동체 트라우마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역사, 정치, 사회적 사건이 어떻게 공동체 트라우마 구조로 남는지 설명을 잘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보면 트라우마 연속이었잖아요. 뭐 근현대사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우리나라는 워낙 많은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최근만 봐도 일제강점기, 전쟁, 독재, 민주화, IMF, 현재 탄핵까지 이 내란 사태까지 정말 세대를 거치면서 공동체적인 플래시백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이런 분열은 단순한 정치 싸움이 아니라 누적된 집단 트라우마의 구조적 현상이라고 이 책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을 생각하면서 제가 되게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요. 4장 공동체 트라우마의 구조에서 좀 보면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어떤 이런 내란 사태라던가 민주화 운동, IMF 여러 가지 그런 아픔들을 저희들이 제대로 마주할 시간 없이 그냥 달리기만 했다는 거죠. 그냥 앞만 보고 달린 거예요. 잘 살아야 돼. 이것 때문에 달렸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정식으로 마주하는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정원 한가운데 잡초가 막 뿌리를 내렸어요. 그럼 잡초를 뽑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잡초가 더 무성해지고 그리고 잡초의 어떤 그것들로 인해서 제대로 된 나무들이 자라지 못하죠. 그리고 독한 열매가 맺힐 수도 있고요. 지금 저희 현재 겪고 있는 어떤 극심한 혐오나 분열 이런 것도 어쩌면 뽑지 않은 이런 잡초 때문에 생긴 그래서 식물이 메말라간 이런 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트라우마를 저희가 입으면 저희가 개인 상담할 때 어떤 분화가 특정 분화가 나오거든요. 뭐 분노의 분화라던가 어린아이의 분화라던가 통제되지 않는 분화라던가 이런 분화가 비명처럼 발작적인 그런 증상으로 갑작스럽게 폭발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트라우마 내담자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런 분노, 중독, 이런 극단적인 신념에 대한 집착이 생기거든요. 이 책은 우리 사회의 어떤 정치적인 갈등이나 극우사상, 그리고 어떤 혐오 표현 같은 것들이 바로 이러한 집단적인 발작 증상에서 나오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트라우마를 입으면 특정 분화가 막 발생을 하거든요. 막 소리 지르는 분화 또는 분노하는 분화, 공포에 떨고 있는 분화, 이런 분화들이 막 생기는데 이런 발작적 증상처럼 갑작스럽게 폭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분노, 중독, 극단적인 신념에 대한 집착도 이런 공동체적 트라우마 때문에 나온다고 이 책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정치적인 갈등이라던가 극우, 그리고 혐오 표현 같은 것들이 바로 이런 극단적 그리고 집단적 발작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네가 틀렸다라고 비난할 문제가 아니라 그 증상이 터져 나온 근원적인 상처를 좀 우리가 들여다봐야 된다고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장 공동체 트라우마 지혜에서는 어떤 인터넷 과학 기술이라던가 무의식적인 그런 결합과 충성심, 집단 내 갈등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 이 책에서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SNS나 미디어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트라우마를 또 잊기도 하죠. 그리고 어떤 혐오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전파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성들이 다시 되돌이표처럼 돌아오고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어떤 무의식적인 집단 충성, 왜곡된 정보, 요즘 왜곡된 가짜 정보도 너무 많죠. 그리고 혐오의 언어, 제가 초등학생 요즘 집단 상담이나 중고등학생 집단 상담을 가다 보면 정말 아이들이 무슨 혐오 발언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혐오적인 언어를 많이 쓰거든요. 그게 어디에서 유래됐는지 몰라요. 그냥 낄낄빠빠하기 나름인데 이런 것도 하나의 트라우마적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건 이것을 자각하고 멈출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인데요. 치유는 의식화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이 책의 핵심이 바로 이 5장 공동체 트라우마의 이 장에 담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여기에서 가장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림자든 어둠이든 함께 기꺼이 목격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문장은 제게 정말 큰 울림을 줬는데요. 우리는 늘 서로 고치려고 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설교하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이 책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자리에서 목격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어떤 발작적 증상이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목격해 줄 때, 그 이면의 그 아픔을 함께 지켜봐 줄 때, 그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자신이 고통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힘들이 생긴다는 거죠. 마치 암흑 속에서 누군가의 그런 따뜻한 손을 잡는 것처럼요. 여기에서 요즘 저희가 위트니스, 목격자의 중요성을 요즘 세대만큼, 저희 요즘 현실 한국 이 세대만큼 자세하게 적나라하게 알 수 있는 시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목격자가 되어줘야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 책 6장에서는 통합의 집단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CTIP 프로그램을 이 저자가 만들었는데요. 이런 공동체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집단 분출이라던가 공동체 목소리 내기라던가 메타 성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책에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적인 치유 과정을 다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제가 상담 현장에서 이제 목격자가 돼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많이 느끼게 되는데, 누군가의 고통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야기야, 우리 서로 함께하는 이야기야 라고 받아줄 때 집단도 치유의 길이 열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지만 이것도 개인도 힘든 작업인데 사회나 공동체가 하기엔 더 힘든 작업이죠. 어떨 때는 동의하기 힘들 때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무의식적 분노를 갑자기 표출하게 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신념이나 가치 문제에 들어가면 마냥 받아주기 힘들 수도 있고 논리적인 대화가 통하지 않을 때도 되게 많죠. 이것에 대한 대안을 7장에서 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7장 촉진자 그리고 치료자, 치유자를 위한 지침인데요. 여기서 치료자, 치유자, 촉진자는 꼭 저 같은 상담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우리들의 시민을 의미해도 된다라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치유해 나갈 건지, 그게 우리 개인 주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뭐고 내적 자원이 무엇인지를 7장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를 어떤 돕는 사람들도 결국 상처 입은 존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담자이자 교육자로서 늘 제 내면을 좀 돌아보는 연습을 하게 되는데요. 이 내 안에 자원이 있어야지 공동체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사회든 개인이든 이 내적 자원이 되게 필요한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폭동이나 극단적인 시위처럼 격렬한 어떤 공동체적 발작 증상을 어떻게 목격해야 될까요? 그냥 목격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 이 책은 무조건적인 포용이나 용서를 얘기하진 않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회피하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참해주면서 목격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목격할 것인가? 오히려 이 책은 정의와 책임에 대해서 그 문제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인식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면의 아픔을 분리해낼 수 있는 용기도 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다면, 상담실에서 어떤 제가 내담자의 분노와 고통을 안전하게 풀어내는 것처럼
집단 정화 통합이라는 과정을 할 수 있는 격렬한 감정을 이렇게 다룰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건데, 분노의 감정은 분노로 마주하고 슬픔의 감정은 슬픔으로 끌어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 책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난이나 회피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가 이토록 아파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7장 촉진자, 치료자, 치유자를 위한 지침은 이러한 어려운 과정을 끌어낼 수 있는 어떤 윤리적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섣부른 개입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고, 감정을 조절하고 모두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진짜 목격할 수 있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요즘 유튜브 채널을 보면 다양한 주제라던가 세대가 서로 유쾌하게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소통의 장들이 간간히 보이는데 더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 재미있게 보고 있는 건 웃다가라는 채널이에요. 거기 보면 굉장히 다양한 세대들이 나와서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분노라기보다는 그것들을 유쾌하게 풀어낼 수 있는 이런 장들이 되게 많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아픔이라는 핵심을 놓치지 않도록 끌어안는 이러한 역할이 어쨌든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8장에서는 트라우마를 입은 세계라는 제목으로 기후위기, 불평등,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의 공동체 트라우마를 다루고 있는데요. 너무 중요하죠. 너무. 우리가 어쨌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살려면 기후가 괜찮아야 될 거고, 좋아야 될 거고, 기후가 망가지면 우리 인류가 생존할 수 없죠. 그리고 불평등이라는 것도 누군가를 시해하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살려면 좀 평등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회가 망가진다는 거죠. 우리 몸도 보시면 한쪽이 망가지면 어떻게 돼요?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잖아요. 우리는 서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라는 것들이 한쪽에서 트라우마를 입고 한쪽이 너무 약화되면 저희는 다 망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 연결성의 중요성을 이 장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9장 통합된 세계의 비전에서는 치유와 통합, 그리고 새로운 비전, 여기서는 희망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장은 희망의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치유되면 우리는 새로운 비전을 품을 수 있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목격자의 사회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우리는 목격해야 됩니다. 회피하고 눈 감지 않고. 그래서 서로의 상처를 목격하고 서로의 가능성을 목격해주는 사회, 그때만이 그 안에서 희망이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부록에는 명상 방법, 또 개인이 할 수 있는 실습 방법도 나왔어요. 그래서 공동체 트라우마 치유학이라는 이 책은 개인의 상처를 넘어서 사회 전체의 상처를 직면하게 해줄 수 있는 책인데요. 상처는 대를 이어가지만 치유 또한 상처만 대를 이어가는 게 아니라 치유의 방법도 대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지금 이 한국 사회가 분열과 혐오로 고통받고 있지만 동시에 치유와 통합을 할 가능성을 가장 많이 품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무엇인가 드러내고 상처를 치유하려면 그 상처가 극으로 나와 있을 때 상처가 제대로 치유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것들을 함께 좀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이 책은, 이 공동체 트라우마 치유하기에 관련된 이 책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9시 40분부터 10시까지 20분간 저희가 줌 영상 끄고 소리로만 내 감정의 말걸기 북스터디에서 함께 진행한 10번째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무료로 진행되고 있어요. 이렇게 몸이라던가 마음, 그리고 뇌과학에 관한 책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낭독하면서 읽고 책거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고요. 다음 책은 이정훈 작가님이 쓰신 위로는 서툴수록 좋다라는 책을 9월 29일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 한 달에 한 번씩 거의 한 권이 낭독하게 되면 20분만 낭독하면 한 달에 한 권씩 읽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무료로 함께 성장하자라고 하는 거니까 동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설명 요 댓글 아래 창에 보시면 오픈 채팅방이 주소가 있거든요. 그쪽에 들어오시면 함께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함께 읽고 함께 울고 함께 성장하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시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설명란에 오픈 채팅방 링크로 편하게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